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 종목 하나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리뷰 대상 ETF는 삼성코덱스의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라는 ETF입니다. 자, 일단 이 해당 ETF의 컨셉을 좀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름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이 해당 ETF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공유 모빌리티 등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죠. 일단 이렇게 이름만 딱 봤을 때 이 컨셉은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뭐 이런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의 보편화, 그리고 드론을 통한 각종 수많은 서비스의 제공, 마지막으로 지금도 사실 공유 모빌리티는 우리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독 경제와 맞물려서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조합 네 가지를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는 S&P 캔쇼 스마트 트랜스퍼레이션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수 역시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드론,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라는 이 네 가지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탑 10 종목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탑 10 종목을 보니까 이게 ETF 운용사에 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 한국 운용사가 런칭한 ETF면은 뭐 이름을 뭐 한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하이어카, 미국의 카 쉐어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스펜 에어로젤, 미국 기업이고 요거 신소재인 에어로젤을 개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소재가 앞으로 자동차에 쓰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샹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고요. 그리고 테슬라, 뭐 다들 아실 거고, 니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리고 트림블, 이 업체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레이저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고, 암바렐라, 이 업체도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이 이미지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리프트, 이것도 카쉐어링 업체고요. 샤오펑,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얀덱스, 러시아의 IT 기업인데 러시아의 구글, 네이버 이런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포털 기업이 왜 껴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만 보더라도 공유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수에 편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탑 10 종목을 보면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중국 기업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 ETF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해당 ETF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운용 보수 0.45% 수준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환 노출형입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 부분에서는 환해지형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꼭 리스크가 크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손실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꼭 리스크 요인이다, 단점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과연 그러면 이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가장 중요한 이 섹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신상 ETF가 나오면은 이 해당 섹터에 대한 전망이 나쁠 수가 있나요? 사실 나쁘면은 이런 신상품이 나오기도 좀 어렵죠. 왜냐면 출시해봤자 인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을 해
보면 이 ETF가 추종하고 있는 전기차, 뭐 드론, 자율주행, 공유모빌리티 이 부분이 쇠락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섹터 내부적으로는 뭐 특정 기업이 뭐 망하기도 하고 혹은 뭐 매출 감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이 네 가지 분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투자할 때는 이런 해당 ETF가 컨셉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고 선뜻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섹터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혹은 이 ETF가 어떤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 생각을 기반으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년에 100대의 자동차를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만 100대를 팔았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열심히 판매를 하고 보니까 결과는 내연기관 50대 팔고 전기차를 50대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량의 총량인 100대가 변하지 않았죠.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해서 세컨카, 뭐 서드카 이런 개념으로 자동차를 추가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존의 차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들이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뭐 물론 개인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뭐 전체 판매량이 증대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른 변수는 고정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전체 판매량이 전기차로 인해서 늘어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즉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되려면은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률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가 쉽지만은 않죠. 물론 이 현대차처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완성체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 시장은 새로운 시장 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인자, 3인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발판 삼아서 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ETF라는 것은 그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결국에 자동차 판매량의 총량이 변하지 않고 뭐 영업이익률마저 혹은 순이익률마저 동일하다라면은 이 시장 자체가 이 판매량만 가지고는 성장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분명히 커질 거지만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 전체 산업이 뭐 확장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에요. 서두에서도 잠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느냐? 다들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간의 관계가 형편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와서 상장을 하고 상장해서 모은 투자 자금을 갖고 또다시 기술 개발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 기업의 경쟁 상대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에 상장됐다라고 해서 그 투자 자금이 모두 미국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업체에서 투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국 업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기업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 탑 10 종목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개의 중국 기업 뭐 니오, 리샹 그리고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해당 ETF에서 이 기업들의 비중이 아주 적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렇게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사실 조금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라는 것은 누군가 예상하는 그 영역은 사실 잘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수습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진짜 리스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게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안 사요. 이 종목을 사느니 차라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랑 코덱스 팡플러스 종목을 같이 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일단 전기차 분야가 모든 완성체 업체에 있어서 꼭 호재만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좀 확실한 부분은 일단 중국은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을 팔지 않았던 업체들이죠. 즉 잃을 게 별로 없는 기업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글로벌로 쫙 넓혀버리면은 예상외로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썩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쨌든 같은 돈 5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차라리 두 종목으로 쪼개는 게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ETF에 대해서 리뷰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담아봤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따라하지는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